지시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선하고 그 다음에 치수 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선하고 치수 변수요. 지시선이라는 건 이렇게 지시하는, 그러니까 도면 내에 치수를 표시 못하고 말로 표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시선을 사용해요. 화살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로 표기하는 걸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지시선에는 큐리더하고 엠리더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엠리더하고 두 개가 있어요. 자, 어노테이션에 보면 바로 여기 있는 게 엠리더고요. 큐리더는 명령어가 없습니다.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큐리더,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퍼스트 리더 포인트, 지시선의 첫 번째 점이요. 클릭, 그 다음에 넥스트 포인트, 클릭, 넥스트 포인트, 클릭. 딱 점 3번 찍을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캐드가 물어보는 게 텍스트 위드예요. 자,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을 쓸 수 있는데 엔터 퍼스트 라인 오브 어넌테이션 텍스트, 주석의 첫 번째 줄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 줄이라 그랬잖아요. 네, 첫 번째 줄입니다. 여기 내용 쓰고 엔터 치면 두 번째 줄, 엔터 치면 세 번째 줄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여기 큐리더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큐리더, 그리고 한영키가 바뀌어서 큐리더. 자, 이번에 글자를 왼쪽에다 써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되나요? 보이시나요? 차이점이? 글자가 치수선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줄 중간에, 글자가 지시선 왼쪽에 위치하면 제일 아래쪽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시죠. 큐리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세팅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세팅을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창이 떠요. 어넌테이션 타입의 m텍스트, 즉 멀티라인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객체를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요. 공차를 지정할 수도 있고 블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 쓰진 않고요. m텍스트하고 톨러런스 두 개만 씁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는 바로 글자일 때, m텍스트일 때만 뜹니다. 바로 얘예요. 탑 오브 미들라인, 아니 미들 오브 탑라인, 제일 첫 번째 줄. 지시선에 글자가 왼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바텀 라인. 탑 온 라이트 사이드, 글자가 지시선의 오른쪽에 위치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하기 쉬워요. 자, 그리고 언더라인, 바텀 라인이 뭐냐면 밑줄 긋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데, 기계 쪽에서는 30도 간격으로 이렇게 뽑아내요. 60도 선으로 혹은 30도 선으로 이렇게 잘 뽑아내는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6-%% D, 이거 %% C, 20 드릴, 이런 식으로요. 무슨 얘기냐면 파이 20짜리가
6개 있다라는 얘기예요. 파이 20짜리로 드릴 가공을 하는데 6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 끄고 미들 오브 탑라인. 보통은 이런 식으로 써요. 이렇게 지시선을 수직으로 뺍니다. THK 아니다. 철근, 콘크리트, 두께 150mm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한 줄만 쓰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줄을 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돼요. 큐리더 뭐 15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여러 줄을 썼어요. 쭉 여러 줄을 썼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러 줄이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 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카피를 씁니다. 자, 어레이 3개 피트. 그러면 전체의 중간을 내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물론 기계 쪽도 마찬가지고요. 큐리더 세팅. 자, 이번엔 리더 라인 에러입니다. 라인이 스트레이트하고 스플라인이 있고요. 넘버 오브 포인트.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점을 3번 찍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제어한 겁니다. 근데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줘야 돼요. 4번으로. 자, 볼까요? 자, 4번 클릭했죠. 아이고. 자, 이렇게요. 어이? 왜 자꾸. 자, 어떤가요? 곡선으로 표시되죠. 한번 해보실까요? 큐리더 세팅. 자, 다시 스트레이트로 놓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고쳐 놓겠습니다. 자, 에로헤드 화살표입니다. 네, 도트로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텀 트라이앵글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어노테이션 타입이 톨러런스일 때입니다. 어저께 우리 공차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공차를 쓸 때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면이 A라고 하는 면과 수직이 되어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데이텀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데이텀 면을 지정할 때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멀티리더입니다. 멀티리더는 멀티리더 하기 전에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제가 리더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자, 큐리더를 띄우고 텍스트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큐리더를 할 때, 아이고, 자, 화살표는 자, 다시 바꿨고요. 자, 화살표를 다시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컨텐츠고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랜딩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랜딩이라고 해요. 자, 보시죠. 멀티리더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리더
에로헤드 로케이션, 지시선 화살표의 위치, 리더 랜딩 퍼스트, 이 랜딩을 먼저 넣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컨텐츠 퍼스트, 내용 먼저 넣겠습니다. 이렇게 멀티리더는 지시선을 입력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점 2개밖에 안 찍어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왜냐면 여기 랜딩으로 묶어놔가지고 점 2개밖에 안 찍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문자를 쓰고 엔터를 치면 끝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멀티리더, 그 다음 리더 랜딩 퍼스트, 랜딩의 위치를 이렇게 거꾸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넣어주는 거죠. 자, 다시 또 보시죠. 멀티리더, 이번엔 컨텐츠 퍼스트요.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를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시선을 이렇게 뽑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화살표 아이콘 있죠. 이게 멀티리더 스타일 정의하기 아이콘입니다. 얘를 누르면 멀티리더 스타일이 이렇게 떠요. 이게 스탠다드가 기본이고요. 여기 모디파이 들어가서 내용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디멘전 스타일하고, 즉 치수 변수하고 많이 비슷해요. 자, 모디파이 눌러보시면 리더 포맷, 지시선의 유형, 그 다음 리더 스트럭처, 즉 지시선의 구조, 그 다음 컨텐츠, 지시선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포맷을 보면 여기 타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눌러보면 스트레이트 타입하고 스플라인 타입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큐리더하고 앱리더하고 똑같아요. 다만 리더 스트럭처에 들어가면 맥시멈 리더 포인트 해서 지금 2번으로 찍혀 있죠. 네, 이거 똑같이 3번으로 바꿔줘야 여기 스트레이트가 아닌 스플라인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 앱리더, 그 다음 리더 에로헤드 퍼스트. 자, 내용 들어가면 자, 이렇게 곡선으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또 보실까요?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다시 스트레이트로 놓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둘로 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손댈 건 없는데 여기 화살표 모양 손댈 수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화살표의 크기를 바꾸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얘예요. 사이즈. 이 사이즈가 지시선 사이즈, 아니 치수선 사이즈하고 안 맞아요. 치수에서는 이 화살표 크기가 2.5mm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4mm로 되어 있어요. 도면 그릴 때 치수에 있는 화살표와 지시선의 화살표는 똑같습니다. 그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화살표의 모양도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고치셔야 돼요. 자,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에로헤드 화살표가 나오고 에로 사이즈가 나옵니다. 2.5mm로 되어 있어요. 이 화살표의 크기가 작게는 2mm에서 크게는 3mm 사이를 써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한 1.8mm에서 1.5mm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트 같은 경우는 저는 1.5를 써요. 조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앱리더 스타일에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살표의 크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맞춰주셔야 돼요. 2.5mm. 여러분들도 이거 고치세요. 2.5mm로. 자, 그러면 화살표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엔 리더 스트럭처 지시선의 구조인데요. 자, 여기서는 딱히 손댈 건 없어요. 누굴 손대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스케일입니다. 축척이에요. 디멘전 스타일에서도 이거 맞출 수 있습니다. 치수 축척 맞출 수 있어요. 여기서도 치수 축척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렉탱글 420에 297 옵셋 10mm 스케일 40배. 제가 이렇게 40배를 키웠습니다. 1대 40도면이에요. 여기서 앱리더 이렇게 아무리 써봤자 내용이 안 보여요. 글씨 쬐그맣잖아요. 축척에 맞춰서 이 내용도 키워줘야 됩니다.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리더 스트럭처에 있는 여기 스케일에서 40배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씨가 4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화살표도 4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A3 용지 하나 그리시고 40배 키우시고 그 다음 큐리도 하나 그려보시고 40배를 키워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컨텐츠요. 컨텐츠가 내용인데 엠텍스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 여기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어서 새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여기는 특별히 중요한 건 없어요. 텍스트 컬러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텍스트 컬러는 얼마든지 바꿔서 써요. 치수 보조선하고 치수선의 색상은 똑같습니다. 레이어의 색상을 써요. 그러나 치수 문자의 색상은 잘 바꿔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색상을 바꿔서 쓰면 되겠고요. 다만 얘도 문자의 크기가 달라요. 텍스테이트. 아까 화살촉의 크기처럼 얘도 치수 디멘전 스타일에 있는 즉 치수 변수에 있는 크기랑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얘도 2.5mm. 그 다음에 랜딩 갭에서 2mm로 되어 있습니다. 랜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사이즈. 랜딩 갭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다시 스트레이트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자, 앱리더. 그러면 글자 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듭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컨텐츠에 보시면 엠텍스트가 있는데 그 아래 블록이 있어요. 얘가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 중에 기계 쪽에서는 서클을 많이 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케이. 멀티리더. 자, 1번. 2번. 3번. 자, 어떤가요? 쉽게 써지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요렇게 하는 건 기계 쪽에서 부품 번호 매길 때 이렇게 넣습니다. 부품에 번호를 매길 때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이 앱리더로 부품 번호를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자, 아크랭스
그 다음에 제가 프리 스케치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리비전 클라우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도면 개정할 때 개정 마크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다시 볼까요? 멀티리더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트라이앵글이라고 존재합니다. 네, 이 트라이앵글이요. 클로즈. 자, 1번.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지시선이 없습니다. 이거 지시선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1키를 눌러서 지시선을 없애야 합니다. 스트레이트가 아닌 넌으로. 그러면 이렇게 놓게 됩니다. 이게 한 짝이에요. 이렇게가 한 짝입니다. 도면을 개정했을 때, 리비전 했을 때 이 리비전 클라우드와 이렇게 리비전 번호를 매겨줘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멀티리더에는 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디파이 보시면 여기 디테일 셀아웃이라든지 헥사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써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재질 기호표로도 사용하고요.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얘도 이제 지시선이 없이 쓰기는 하는데 나중에 이제 지시선을 이렇게 지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틸 도어 1번 이런 식으로요. 부품의 번호라든지 재질의 번호라든지 이럴 때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리더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죠. 지금 이 부분 아까 부품 번호를 만든다고 했었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아이콘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부품 번호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매기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일렬로 매겨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일렬로. 근데 이걸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하기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멀티리더 얼라인이라는 명령어로 지시선들을 선택합니다. 엔터 치면 기준이 될 지시선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시선을 일렬로 딱 정리시킵니다. 요거 앱리더 얼라인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때때로는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콜렉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시선들이 이와 같이 하나로 전부 다 묶이기도 합니다. 자, 언두하고 언두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애드 리더하고 리무브 리더가 있습니다. 부품 번호에서는요, 이렇게 있으면 번호를, 지시선을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번호가, 부품이, 똑같은 부품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애드 리더를 쓰는 거고, 리무브 리더는 지시선을 선택한 후에 지워야 할 리더를 선택하면 됩니다. 누르고 지울 걸 엔터 해주시면 돼요. 지시선 선택하고 없어져야 될 것을 선택하고 엔터. 자, 제가 치수선을 이렇게 하나를 넣어 봤습니다. 디멘전. 자, 디멘전 스타일은 여기 있는 디멘전에 요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단축 명령어 D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멘전 스타일 명령어가 이렇게 떠요. 역시 똑같이 모디파이를 누릅니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어요. 치수선, 디멘전 라인에서 이렇게 치수선과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 즉
라인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대한 명령어들이고요. 심볼에 내려오는 화살촉에 대한 내용이고, 텍스트는 치수 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고. 피트는 문자와 화살표의 관계, 위치 맞춤과 그 다음 축척에 대한 관계가 있고요.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치수입니다.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표현할 건지. 얼터네이트, 보조치수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린 게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나는 밀리미터로 그렸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인치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단위를 2개를 띄워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공을 하는데 목공 같은 경우 밀리미터도 쓰지만 자 단위도 종종 써요. 그러면 나는 밀리미터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자로 계산을 환산시켜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터네이트를 써요. 그 다음 톨러런스, 여기가 바로 치수 공차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해보도록 하죠. 자, 라인입니다. 치수선, 그러니까 디멘전 라인이라 디멘전 라인과 익스텐션 라인, 그러니까 즉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입니다. 컬러를 바꿔줄 수 있어요. 색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꾸지는 않아요.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의 색상을 따로따로 줄 수 있지만 굳이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요? 레이어의 색상을 쫓아가도록 해놓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만 우리 여기서 지난번에 공부했죠?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딤 스페이스와 익스텐션 라인. 네, 얘는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 자, 서프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서프레스는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프레스는 별도로 써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이렇게 제가 커버를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치수가 하나 생략돼 있죠. 그죠? 제가 얘를 그려볼 건데요. 한번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옵셋 50.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자, LT 스케일 0.3.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 다시 반지름 20, 옵셋 40,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자, 이렇게 대칭인 경우는요, 반만 그립니다. 이렇게 반만 그려요. 자,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반만 그렸어요. 자, 이쪽에도 그려보죠. 매치 프로퍼틱스. 자, 라인. 그 다음에 또 라인. 자, 선이 계속 이렇게 쫓아 들어가야죠. 그러나 절반을 지나서부터는 이렇게만 가면 돼요. 자, 옵셋 40, 옵셋 10. 자, 필렛. 트림. 트림. 필렛 반지름 3. 다시 한번 트림. 필렛. 트림 모드를 노 트림으로 바꾸고 다시 필렛.
필렛 트림 모드로 바꾸고, 트림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치, 제가 해칭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단면이에요. 단면 친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미러.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건데,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면 절반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딱 이만큼을 지운 겁니다. 딱 요만큼을 없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은 외형이 보이는 거고, 이 위쪽은 바로 여기 단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치수 기입을 넣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가 이 안쪽에 선이 하나가 없어졌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끌려 나와야 되는데 치수가, 근데 이쪽이 치수 보조선도 치수선도 없어져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면 디멘전 라인, 익스텐션 라인에 보시면 온오프가 있어요. 여기에 얘를 오프하면 됩니다. 오프하고 오프. 그러면 딱 이렇게 절반이 감춰집니다. 서프레스라는 이야기는 억제하다란 뜻입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억제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이 과제물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치수 기입까지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장하기, 익스텐드 연장하기,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 위로 연장하기. 즉, 요 선의 길이, 치수선 위로 보조선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요 선의 길이고요. 옵셋 프롬 오리진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를 의미합니다. 원점에서 약간 떨어져 있죠. 네, 이 값입니다. 이 값이에요. 각각 이 값입니다. 보통 그냥 냅두기도 하지만은 이 값을 2와 1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요. 자, 또 보시면, 자, 렉탱글 골뱅이 20,20 카피. 자, 제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어레이 4개. 보통 이제 건축 쪽에서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는데 약간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합니다. 라인, 카피, 어레이 8개, 피트. 자,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치수 기입을 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 보세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요 아래 보시면 픽스, 랭슨, 익스텐션 라인. 픽스가 고정하다. 그러니까 길이를 고정한다는 얘기예요. 픽스 랭슨, 그럼 길이를 고정하는데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최소 이 값이 얘와 같거나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mm요. 그러면 보조선의 길이가 7mm로 고정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보조선의 길이 멀어지더라도 보조선의 길이가 딱 고정되어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작업이 하나 사라진 거죠.
자, 두 가지 방법 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심볼 앤 에로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촉의 모양입니다. 화살촉의 모양인데 얘도 잘 바꿔요.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살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기계 쪽에선 화살표를 많이 써요. 그런데 오빌크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요. 오빌크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오빌크라는 단어가 기울기란 뜻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도트를 씁니다. 근데 얘가 좀 커요. 도트가 조금 커요. 그래서 익스텐션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을 좀 길게 줘야 됩니다. 자, 디멘전, 모디파이. 근데 퍼스트하고 세컨드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와 두 번째 화살표. 보통 달리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간이 부족한 경우. 즉, 지금은 공간이 이렇게 널찍널찍 하잖아요. 근데 공간이 이렇게 비좁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봤던 오빌크로 주던가 아니면 처음에는 화살표로 주고 그 다음에는 도트로 줍니다. 그리고 맨 끝에 다시 화살표.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아요. 자, 보시죠. 일단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줬습니다. 전부 다 화살표인 거 맞죠? 그 다음에 이만큼 선택해서 컨트롤 1.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나온단 말이죠. 첫 번째도 없음. 아니, 슬래시로 갈까요? 오빌크. 두 번째도 오빌크.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죠. 그러니까 얘만 선택해서 첫 번째는 오빌크. 그래야 똑같아지겠죠. 자, 여기 보시죠. 얘는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만 오빌크.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간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첫 번째를 바꾸면 두 번째가 세컨드가 자연스럽게 쫓아와요. 다만 세컨드를 바꾸면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움직입니다. 이렇게요. 안 쫓아와요.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든지 두 개가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항상 퍼스트는 같이 움직이는 거, 세컨은 따로따로 떨어뜨리는 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보시면 에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화살표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1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전체가 이렇게 커지겠죠. 자, 디멘전, 모디파이. 화살표의 크기는 2.5mm입니다. 또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텍스트가 나옵니다. 텍스트에서는 텍스트 컬러를 잘 바꿔요. 왜냐하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에서 컬러로 조절합니다. 그런데 치수 문자만큼은 레이어에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자의 색상을 별도로 조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레이어.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디멘전. 빨간색. 그럼 얘네들을 다 선택해서 레이어를 자, 디멘전으로 놓으면 자, 어떤가요? 치수선이 눈에 잘 보이죠? 자, 한번 바꿔 보실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자의 크기가 나옵니다. 자, 크기를 자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바꾸는 크기가 여기 베이스 라인에 있는 이 크기, 그 다음 화살표의 크기, 그 다음 문자의 크기. 아, 여기 또 있네요. 요거 센터 마크의 크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씁니다. 컨트롤 1 누르시면 바로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텍스트 보시면 간격이 나옵니다. 텍스트 옵셋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만큼 떨어져 있죠. 요 간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을 5로 줬습니다. 그럼 멀찌감치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간격이에요. 자, 근데 이 간격을 제가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 아니 0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바짝 붙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간격을 마이너스로 주면 이와 같이 테두리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있는 이 치수가 기준 치수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치수들의 기준이 여기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치수로 계산해 주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작업해 주세요. 이런 뜻이 돼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여기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버티컬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서클, 반지름 30, 트림. 제가 테두리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각도 치수를 넣을 겁니다. 레이어부터 바꿔놓고 해볼까요? 자, 앵귤러. 그 다음 컨티뉴. 자, 다시 한번요. 앵귤러. 다시 한번요. 앵귤러. 또 앵귤러.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데 기본 치수는 바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게 돼요.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바깥에 쪽 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라이너를 이용해서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보시면 버티컬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치수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문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 치수선을 중심으로 해서 문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버티컬이라고 하는데, KS는 이렇게 어버브를 합니다. 센터는 중간으로 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되나요? 치수 문자가 치수선 중간으로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모디파이. 어버브는 위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KS예요. 보시면 치수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여기를 보시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자, 왜 달라지냐면 이거 글씨가 오른손잡이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쓸 때 글자 위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 이렇게 위쪽,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위쪽이 되는 거죠.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쓰면 이쪽이 위쪽이 됩니다.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글씨 쓰기.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글씨가 돌아나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모디파이. 그 다음 빌로우, 밑으로 내리기.
그러면 이렇게 치수선 아래로 글자를 내려버립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KS는 어버브가 그러니까 위쪽으로 치수선 위쪽으로 문자를 두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치수 보조선 중간에 글씨를 써야 됩니다. at extension line 1이란 얘기는 첫 번째 보조선 앞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몰아놓는 걸 말합니다. 다시 볼까요? at extension line 2라고 하면 두 번째 보조선 앞으로 치수 문자를 옮긴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over extension line 이렇게요. 치수 문자가 치수 보조선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역시 KS는 센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 얼라이먼트 호리젠탈이 있습니다. 글자를 무조건 수평으로 놓기. 글자가 전부 다 수평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글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align with dimension line, 치수선과 나란하게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치수선이 방향에 따라서 글자가 나란하게 들어갑니다. 자, ISO 25가 있습니다. 이 ISO는 이렇게 보시면 ISO 스탠다드예요. 이거는 어디 적용되냐면 이렇게 반지름 치수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요거 CAT 2급에서 써요. KS는 그냥 일자로 그냥 나가게끔 합니다. 자, 얼라인 디멘전 라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디어스 이렇게요. 이게 KS고 그 다음 CAT 2급에서는 ISO 스탠다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물 중에 이렇게 반지름이 기록된 게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자, 이번엔 피트입니다. 이 피트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즈 오버롤 스케일. 이게 축척입니다. 치수 축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5배 키웠습니다. 그러면 치수 문자고 화살표고 모두 전부 다 이렇게 5배가 커져 버립니다. 이게 치수 축척이에요. 여기 이 치수 축척을 적용해 주시면 나머지가 알아서 전부 다 커지거나 이와 같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피트 안에 있는 이 옵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글씨가 조그마니까 제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피트 옵션이 이래요. 이거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there isn't enough room to place, 즉 장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enough가 충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만약에 장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떤 장소냐면 텍스트와 화살표가 익스텐션 라인 안에 위치하기에 장소가 좁을 때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 move outside extension line, 보조선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피트 옵션은 공간이 부족해서 치수 문자와 화살표가 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빼주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옵션은 뭐예요? 이더 텍스트와 에러입니다. 이더가 어느 하나란 뜻이에요. 문자나 화살표를 캐드가 계산해서 어느 하나 먼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피치입니다. 에러를 놓으면 화살표를 먼저 빼버리고 텍스트를 놓으면 문자를 먼저 빼고 보스 텍스트엔 에러 그러면 아니야 그냥 둘 다 나가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문자는 치수 문자는 보조선 사이에 always 항상 유지시킨다는 옵션입니다. 가급적이면 치수 문자는 치수선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옵션은 뭐냐면 화살표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굳이 무슨 화살표를 왜 써요? 억제하지 이런 얘기예요. 공간이 부족하면 화살표를 억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디멘전 라인 비사이드 치수 문자를 치수선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 좌우로 빼겠습니다 이런 얘기고, 이 세 번째는 안 써요. without 그러니까 over dimension line with reader 치수선 위로 문자를 옮기는데 지시선과 함께 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옵션을 제가 화살표로 놨습니다. 아니 일단 아니다 화살표를 먼저 놨어요. 자, 오케이.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두 번째 보조선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 보조선 바깥쪽으로 나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요. 두 번째 보조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오버 디멘전 라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지시선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봅니다. 서클 반지름 20 아이고 너무 안 보이네. 자,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자, 이더 텍스트로 놨습니다. 이더 텍스트와 에로우로 놨어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반지름이요. 지름하고 반지름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에로우로 바꾸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름과 반지름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항상 이 중심선에서 원 끝까지 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더 텍스트로 놓게 되면 이더 텍스트와 에로우로 놓게 되면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화살표만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요. 치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KS는 이걸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KS는 이렇게 아이고 다시요. 에로우로 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상관없어요. 텍스트로 놓으셔도 되고 에로우로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